네, 양승태 대법관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했던 문건 196건이 추가로 공개됐는데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재판을 외쳤던 법관들이 뒤로는 정치권과 언론에 자신들의 수건 사업을 위해서 전방위 로비를 시도했던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법관들인지 아니면 로비스트들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일반 국민들은 이기적인 존재다. 2014년 8월에 법원행정처 문건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 국민들이 내 사건만큼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상고법원 도입 논리가 안 먹힌다고 분석을 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법원의 조직 논리 앞에 국민들은 이기적인 존재, 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이 국회의원들에게 접근을 해서 회유와 압박을 하려고 했던 정황도 구체적입니다. 특히 여야 지도부와 이 상고법원 도입에 열쇠를 쥐고 있는 법사위원들이 집중 공략 대상이었습니다. 2015년 9월에 작성된 문건 보고 계신데요. 이 법사위원을 설득할 파격적인 방안을 모색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이상민 의원에 대한 맞춤 전략이 등장을 하는데요. 총선 공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이 의원의 지역구가 대전의 유성인데 이 특허 관련 소송을 대전에 있는 특허 법원으로 몰아주는 법안이 언급됐습니다. 이 법안은 실제로 몇 달 후에 국회를 통과했고요. 당시 새누리당의 이병석 의원을 향해서도 구애를 펼쳤습니다. 이병석 의원은 경북 포항이 지역구였는데 이 대구법원 청사 이전 같은 지역 발전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자고 했습니다. 상고법원만 도입시켜주면은 지역구에 선물을 던져주는 거래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상고법원 도입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대를 했던 서기호 전 의원에 대해서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이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던 서 전 의원은 당시에 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었거든요. 이걸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 변론 종결을 통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문건이 작성된 지 이틀 후에 1심 재판 변론이 종결됐고 한 달쯤 후에는 서 전 의원이 패소를 했습니다. 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을 집중 공략하는 계획도 세웠는데요. 이 조선일보를 우군으로 삼는 걸 앞세웠습니다. 2015년 4월에 작성된 문건인데요. 제목을 보시면은요, 이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 전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이 설문조사와 좌담회 같은 걸 언급을 했고요. 이 설문조사 비용은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광고를 내면서 이 광고비에 포함시키자는 계획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쭉 보시면서 도대체 이 상고법원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으실 겁니다. 이 핵심만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이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이 너무 많아서 이 판결 지연 같은 부작용이 생기니까 이 대법원은 중요한 사건만 집중을 하고 이 교통사고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은 따로 재판을 받게 하자는 거고요. 이거를 위해서 이 상고법원을 만드는 걸 양승태 대법원장이 힘줘서 밀어붙였던 겁니다. 그 과정을 이번 문건에서 확인을 한 셈이고요. 친절한 뉴스였습니다.